후보는 내가 숙제 안 했다고 차에 치이라고 했다. 막 이러면서 그 수업 영상을 막 이제 대선 후보 투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저를 막 음해하기 위해서 막 할 거 아니야. 그럼 전 빨리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그럴 거예요, 저는. 아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 우리 저번에 함수 초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F, 소문자를 쓴다 그랬고, X 값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X, 즉 조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집합을 우리가 일명 정의역이라고 하고, 근데 무조건 X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화살을 쏘는 쪽은 다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쪽을 공역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을 쐈을 때 진짜 화살을 맞은 애들은 치역이라고 한다. 했던 게 저번 시간이었고, 우리가 함수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대응이 돼야 돼요. 짝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한 발당 한 명씩 정확하게 화살을 맞았을 때, 즉 다 한 명이 두 발을 맞는 건 상관없어. 무조건 쐈는데 맞는 애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린 그것까지 했을 때 함수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 함수가 성립할 때는 화살표를 쓰고 위에 그 함수 책에 F를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게 저번 시간에 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함수 그래프인 걸 찾으시오 라고 하면 내가 쉽게 어떻게 설명하자 그랬어? 함수라고 해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모두 다 함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 지수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1차 함수 등등등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모두 다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함수는 함수인데 이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 이거야. 첫 번째, 뭐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대응 뒤에 있는 함수는 생략하기도 한다. 그럼 도대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하면 일단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이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이면 1대1 대응.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관계가 어떻게 성립한다? 바로 가장 큰 게 사실 펑션 함수라고 하면 그 안에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다 이거야. 하지만 그 안에 누구도 있다? 1대1 대응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즉 반례를 찾아라 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슨 모양이다? 지수함수 모양이다 라는 거지. 왜? 요런 모양. 왜? 일단 가로로 그으면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대응에는 못 들어가고 1대1 함수에만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요 반례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 함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X가 정의역이 1, 2, 3이고 Y 공역이 A, B, C인데 화살을 만약에 이렇게 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F에 1 넣었을 때는 A, F에다 2 넣었을 때도 B, F3 넣으면 B 라고 해서 요 놈을 정의역, 요 놈을 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1, 2, 3, 치역은 A, B만 써주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치역만 보고 예를 들어서 4도 A한테 쐈고 5도 B한테 쐈고 6도 만약에 B한테 쏘면 치역 AB, 치역 AB 그럼 얘네 둘은 혹시 같은 함수인가요? 라는 거야. 미안, 요거 G로 바꿀게. 그럼 F와 G는 같은 함수인가요? 라는데 안 된다. 이거는 F와 G는 다른 함수다 라고 말해야 돼. 왜? 근데 치역이 똑같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역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같은 정의역도 안 넣었을 뿐더러 만약에 얘가 G1, G2, G3이라고 한들 선생님 그럼 이러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얘가 B한테 쏘고 얘가 A한테 쏘면 치역은 같은 A, B지만 같은 놈한테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민아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문제 풀었었지? 245쪽 좀 잠깐 볼게요. 245쪽. 자, 245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배워야 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제발 부탁인데요. 항등함수는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제발 엉뚱한 데다가,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답이 2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항등함수는 답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죠? 얘들 항등의 뜻이 뭐야? 자기 자신 넣었더니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밖에 없어요? y는 x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항등함수 찾으시오. 얘밖에 없어요. 답이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얘밖에 없으니까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다. 선생님,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y는 x는 너무 유명한 그래프니까. 자, 물어볼게. 우리 준호나. 첫 번째, 함수입니까? 네. 왜? 세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1대1 붙을 수 있나요? 네.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1대1 대응입니까? 1대1 함수입니까? 그쵸. 대응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하죠. 왜?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이니까. 그리고 대답을 잘했는데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 일단 1대1 대응부터 찾는 걸 추천합니다. 왜? 여기에 만약에 보기 1, 2, 3번이 들어갔으면 뒤에 1대1 함수는 무조건 얘는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 그러고 나서 혹시 추가적으로 가로로 그었더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를 더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수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개수보다 크거나 항상 같아야 됩니다. 같을 때도 있고 더 클 때도 있다. 근데 제가 찾았는데요. 1대1 대응은 4개가 나오고 1대1 함수는 3개가 나왔어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얘가 무조건 많거나 적어야 돼요. 왜? 얘가 일단 여기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상수함수. 요건 너무 쉽죠? 가로로 그냥 이쁘게 찍 가는 y는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고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깨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x는 하고 나오는 직선은 사실상 우리가 함수라고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하고 시작하는 건 0x 플러스 상수라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0이니까 탄젠트가 몇 도입니까? 0도라는 거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y 자체가 사라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함수라는 뜻이 뭐예요? x값 하나당 y값이 짝이 지어졌을 때가 전제 조건인데 얘는 y는이 없고 x만 존재. 즉 정의역만 존재하고 나오는 치역이 없어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1 넣어도 y값이 4, 2 넣어도 y값은 4, 3 넣어도 y값은 4면 얘는 정의역은 많긴 많지만 모두 다 한 놈한테 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나겠죠. 아 미안. 야 이건 상수함수고.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니까 문제가 없지만 1, 4, 1, 5, 1, 6 한 놈이 도대체 몇 마리한테 쏘는 거야? 졸라 많이 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봐볼게. 자, 5번은 우리 누구 시켜볼까? 팔짱 끼고 있는 재원이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가 봐요. 자, 재원아 245쪽에 5번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거 찾아달래. 자, 1번. 재원이한테 1대1 대응부터 물어볼게, 재원아. 자, 1대1 대응 함수 골라봐. 뭐지? 가나다 중에 그냥 그거 불러주면 돼. 1대1 대응. 재원이 없나요? 재원님? 1대1 대응. 기억. 그리고 니은. 뭐? 리을? 리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이겠죠. 그럼 무조건 1대1 함수에 일단 누구 적혀 있어야 돼? 기억, 니을, 리을은 일단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민하자. 혹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나라고 했더니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1번과 2번이 답이 똑같았던 거예요. 3번 항등함수는 무조건 지구상에 뭐밖에 없다? y는 x. 그래서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니은밖에 없다.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항상 같은 값 뭐? 디귿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네. 뒷장. 한 문제 풀어볼게. 여기 안 풀었지, 지민아. 자, 여기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야,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까? 8번 한 번만 풀어봐봐. 8번. 야, 이거 풀면 이 새끼 이거 함수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잡힌 건데. x에서 x로 함수가 무슨 뜻일까?
어우, 더워. 자, 가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에서 x로 함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x에서 x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쏘는 애를 뭐라고 했죠? 정이요.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가 뭐였죠? 공역이었어. 그럼 지금 얘는 정역과 공역이 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말 뜻은 x에 지금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화살을 맞으려고 마이너스 1, 0, 1이 있다는 거야. 근데 x에서 y로 함수라 그랬으니까 매치가 돼야 돼. 근데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매치가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선생님 한 발씩 꼬박꼬박 쏘고 맞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고요. 쏘는 애들만 정확하게 한 발씩만 쏴주면 돼요. 안 쏘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 혼자 갑자기 두 발 쏘거나 이딴 짓만 안 하면 돼. 자, 근데 x에서 x로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면 그 f 함수가 뭐래요? 바로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 f야, 너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a 마이너스 a 사라져. 플러스 1 얘는 0한테 쏴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벌써 0한테 쏜 게 확실시가 됐어. 두 번째, F0은 누구한테 쏘니? 0, 0, 마이너스 1한테 썼어. 0. 그럼 있잖아. F1은 땡큐. F1은 땡큐. 왜? 얘네 둘이 벌써 두 명한테 한 발씩 딱 피해가서 쏴줬으니까 F1 입장에서는, F1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에나 쏴도 상관없네. 그치? 만약에 이제 막 얘가 엉뚱한 데 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한테 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왜? 두 발 맞아도 상관없거든. 이해 가세요? 그때 무슨 값 찾아달래? 모든 a의 값을 찾아달래. 그럼 미안하지만 1 넣으면 2a,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 얘가 즉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준원아, 마이너스 1이면 a는 뭐여야 돼? 0이면 1이면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으래? 그거의 합 찾으면 다 되니까 2 더하기 1, 답 3이 정답이 되겠네. 자, 넘어갈게. 쉬우니까. 자, 요것도 한번 먼저 풀려볼게. 이건 쉬워서. 이거 12번 중요한데. 12번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정의역이 뭐래요? 마이부터 3, 4위는 실수래요. 너네 함부로 여기 있는 정수들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마이너스 2와 3, 4위는 모든 값을 다 넣어봤대, 여기다가. 그랬더니 그 y 값은 늘 얘가 나와야 되는데, 치역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일단은 저게 무조건 2차 함수고 꼭지점이 0,b에서 출발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a가 무슨 수래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a가 양수면 어떡하지? 2번, a가 음수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A가 0이면 이제 생각도 해봐야지. 왜? A가 0이면 얘들아, 우리 무슨 함수라고 하지?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랑 항상 치역이 뭐로 나와야 돼? 상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상수함수야. 근데 얘는 범위로 나왔으니까 상수함수는 깨지니까 0일 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간다. 0, B 그래프를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이야. 요렇게. 대칭이죠. 요렇게. 근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냐면 어딘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을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3은 어딘지 모르겠어.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 그럼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친 이 노란 색깔이 존재하는 y-값의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와 3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뭐일 가능성이 커? 5일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0이니까 0으로부터 3까지랑 0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랑은 누가 더 멀어? 3까지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는 것도 확실시는 됐어? 3 넣었을 때겠네. 그러면 이제 3 넣었을 때는 확실히 5가 될 것 같고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꼭지점. 그러니까 무조건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줄 수밖에 없네. 이해 가세요? 왜냐면 이게 3이 아니라 한 대략적으로 0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야. 꼭지점이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3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니까? 5 나와야 되니까 3 넣으면 9A,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걔가 몇이다? 아까 5. 따라서 9A는 6. 따라서 A는 뭐? 3분의 2. 숫자가 더럽게 나오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랑 B의 값을 모두 구해줘. 둘이 더하래. 그럼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요거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이거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렇죠. 0, B에다가 똑같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긴 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2가 한 이쯤이라고 하고 3을 이쯤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여기 빨간 색깔로 선생님이 오버랩해서 그린 요 부분이 살아남는 그림이야. 그럼 일단은 얘는 무조건 어디서 최대값 가져요? 0에서. 근데 그게 B였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치역의 가장 큰 값이니까 이번엔 B가 5가 되겠네. 최소값은 누구? 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3 넣었을 때겠지. 그럼 아까 똑같이 9A 플러스 이번엔 5죠. B값이. 5가 이번엔 몇이다? 치역 마이너스 1이다. 그럼 9A는 마이너스 6. A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A랑 B 더하래. 정답은 3분의 15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문제가 뭘 찾아? 이거 혹시 다 더하라나요? 그냥 모두 구하라네. 요것만 답 적으면 되겠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요건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 15번 시작.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남으면 남는 거고 안 남으면 안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생각 있으면 공부하면 나는 언제든지 어쨌든 10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뭐 자기가 근데 저 끝나고 한 8시에 올 것 같아요. 그 대신 말은 해줘. 왜냐면 8시까지 아무도 없어서 내가 8시에 만약에 갔어. 네 새끼 8시에 왔어. 막 문 닫혀있다고 지랄 노발대발해. 그럼 난 방법이 없어. 알았지? 근데 저 끝나고 뭐 8시 반에 올 것 같아요. 말만 해줘. 그럼 내가 8시 반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뭐 9시에 오든. 어쨌든 선생님은 남아있는 동안은 할 일이 졸라 많아서 할 일이 선생님은 좀 그런 취향이야. 이 새끼가 안 와. 애들이 없어. 그럼 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해요. 근데 얘가 오기로 했어. 그럼 걔가 보낼 때까지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러분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 안 와요 하면 난 퇴근하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내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해서 일을 끝내요. 하지만 애가 늦게 온대. 그럼 난 그냥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서 집에 갈 때쯤은 다 완료할 수 있게끔. 아셨죠? 자, 15번 봐볼게. F랑 G랑 같대요. 그럼 같은 정역에 같은 치역 나와야 되니까 전 A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FA가 GA랑 같아야 돼요. 그럼 해볼게. FA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고, 그건 누구랑 같냐면 A 플러스 5랑 같대요. 그럼 넘기면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여기서 A 값은 그냥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죠. 2개 나오겠죠. 그쵸?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그럼 원소가 2개니까 2의 몇 승? 그럼 4개냐? 라고 봤더니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공집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 빼주면 되겠네. 답은 3, 3개가 정답이 되겠죠. 영국식 발음인가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249쪽 있잖아. 별표 좀 쳐놔줘.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찐 노가다. 나도 답이 없어. 그냥 진짜 노가다예요. 그 마트로시카인가? 새끼 있는 거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6번 봐봐. 이건 저라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푸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학년 과정이어서 그래. 2학년 과정에서 미분 파트에서 편미분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래요. 아이고, fx 곱하기 f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는요 xy에다가 숫자 만약에 1, 0을 넣으면요 f1 값은 f1 곱하기 f0이랑 똑같대요. 진짜 그 논리예요. xy에 뭘 넣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함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f1이 3이래. 그럼 이제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시면 돼요. 간다? 예나야, 1 넣었어. 그럼 너 몇 구하고 싶어? f? 2 구할 수 있지. 그거는 f1 곱하기 f1 구하면 된대. 뭐 나와? 그럼 너는 F4도 구할 수 있어. 뭐뭐 넣으면 돼? 22, 81, 끝. 근데 문제가 F5 구해달래. 그러면 얘나야, 넌 뭐 넣고 싶어? F5 구하고 싶어. 진짜 졸라 단순하게. 1, 4 넣으면 되잖아. 그럼 1, 4. 얘랑 얘 곱하면 돼. 243. 그래서 F5가 진짜 243이에요. 저라고 해서 뭐 없습니다. 계속 그냥 노가다 뛰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F-2는 어떻게 찾아? 자, -2는 어떻게 찾을까? 이게 문제야. 음수. 왜냐면, 근데 -2 찾고 싶으면, 여기다 뭐뭐 넣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2 넣고 마3 넣고 싶은데 마3을 또 모르고. 그치? 이거 음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음수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엄마 걸고, 아빠 걸고, 태호 걸고.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16번, 17번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얘는 무조건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뭘까? F0은 무조건 구하고 시작하세요. F0은. 제가 안 보여요. 얘처럼 17번처럼 기억을 먼저 F0은 뭐야? 라고 알려주면 땡큐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면 이걸 구할 생각을 못 해요. 왠지 아세요? 간다? 0000.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합니다, 애들이. 잘 보세요. 0을 넣었어요. F0은 F0 곱하기 F0이래. 제발 부탁인데 이거 약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학은요 양쪽 약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치, 지민아? 약분했지? 안 했어? 자, 이거 왜 약분하지 말아야 돼요? 수학에서 양쪽이 똑같으니까 약분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약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들만 풀어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양쪽이 2로 약분하거든요. A1 맞아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것도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A가 뭐예요? 2예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생기지? 그치, 0일 때예요. 얘가 혹시 둘 중에 F0이 0이면 어떡해요? 그럼 0을 0으로 나눈다 이딴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분할 때는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혹시 F0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땡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넘겨서 묶어주셔야 돼요. 얘 넘길게. 그러면 F0 곱하기 F0 마이너스 F0은 0이야. 그럼 여기서 F0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여긴 F0 빼기 1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F0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F0은 1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되고 안 되고를 확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뭐를 그런 말이 없어요. F형이 0이 되지 말란 말이. 그쵸? 그러니까 F형은 0일 수도 있고 F형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우리 지금 16번 풀고 있는 겁니다. 16번. 그럼 희찬아, 둘 중에 뭐가 답이야, 그러면? 왜? 저 F 어. 1을 이용하면 F1을 이용한다? 어떻게? 그 X에다 1 넣고 Y에다가 0 넣으면 F1은 F1 곱하기 F0이니까 근데 F1이 3이니까 F0은 1이라고. 맞아요. 정확했어요. 애들이 여기서 머뭇거려요. 그 다음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아까 제가 왜 이거 F형을 구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음수 쪽으로 가려면 이제 얘가 0 된다는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둘 중에 뭐냐라고 하면 진짜 이제 0, 1, 문제에서 알려준 게 얘니까 한번 1, 0을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1, 0 넣어보면 F1은 F1 곱하기 F0이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얘도 3이야. 근데 얘도 3이다? 근데 얘가 혼자 0 돼버리면 말이 안 돼. 0은 3.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완벽해요. 맞아요. 그냥 찍는 애들 많거든요. 대충 했는데 보기에 있어요. 있다는 소리 하는 말 많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찾았으니까 이제 F형이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선생님 음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다. 1마일 넣어볼게. 1마일. 1마일 넣으면 F0은 F1 곱하기 F-1이 나와요. 근데 우리 F형은 1인 거 찾았고 F1은 3인 거 찾았으니까 F-1은 뭐 나옵니까? 드디어 3분의 1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1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 찾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마트로식 하죠. F 몇이래? 마이너스 2. 그럼 한 번만 더 넣으면 되네. F-는 F-1 곱하기 F-1이거든. 9분의 1. 끝났네. 이거 F형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F형. 그럼 한 문제 테스트 해볼게. 17번 시작. 야, 이거 F형 대답하는 애 진짜 드문데. 그리고 내가 먹을 거 하나 걸고 물어봐야지. 아니요, 먼저 하세요. 17번. 우리 8월 첫 주구나 오늘. 아유. 17번 어려워요? 니은 때문에 조금 헷갈릴 거예요. 갈까요? 네, 가볼게요. 기억. F형은 너무 뻔하잖아, 지민아. 그치? XY에 뭐뭐 넣어? 0000. 그럼 F형은 F0 더하기 F0이다. 그럼 얘는 곱하기가 아니니까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다 묶어 아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넘어가서 F형은 0 나와요. 기억? 맞겠죠. 니은 한번 가볼게. F-X와 Fx를 더해달래.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더하죠? 라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요 XY에 자꾸 숫자만 넣는다는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저는 XY에 숫자 넣는 게 아니라 문자 넣어도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혹시 X 대신에는 X를 넣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보면 안 돼요? X 대신에는 X 넣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F0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예요. 근데 기억에서 F형이 뭐라 그랬죠?
0. 오케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0이네요. 니은도 참이 되겠네. 자, xy는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미지수를 둔 거지 진짜 xy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연이가 들어가도 되고 채연이가 들어가도 되고 지민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 그러면 디귿은 뭐라 했냐면 그러면 fax 플러스 by는 x 대신에 ax 넣고 y 대신에 by를 넣으면 그거는 x에다가 이렇게만 한 거랑 똑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것들은 편법을 써보면 돼. 진짜 숫자 넣어볼게. 잘 봐. 우리 x 한번 넣어볼게. 지민아. 아까처럼 니은처럼 x는 x 들어갔는데 y 대신에는 x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우리 f 몇 x는 2x는 뭐 더하기 뭐야? fx 더하기 fx야. 그러면 우리는 fx 더하기 fx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요것만 봐도요. y 대신에 x 넣고 a, b에다가 1 넣으면 f2x는 fx 더하기 fx라고 쓸 수 있나? 있네? 그치? 자, 한 번만 더 지민아. x 더하기 한번 2x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2x. 그럼 f 몇 x가? fx 더하기 2fx, 아이고, f2x 찾으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f2x 뭐라고 썼지? 요 윗줄에서? fx 더하기 fx지. 그럼 요거 다시 쓰면 얘 대신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2x 대신에 2fx라고 쓸 수 있네?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y 대신에 x 넣고 a 대신에 1 넣고 2 넣으면 fx 더하기 2fx, fx 더하기 2fx 어때? 똑같네. 그럼 얘는 같은 논리로 계속 간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가나다가 다 정답인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내가 먹을 거 걸고 한번 물어볼게. 배웠어? 먹을 거 걸 거야? 16번 한 번만 다시 봐줘. 16번 먹을 거 걸 거야. 진짜로. 16번 혹시 요식 보면 어딨지? 16번 문제? 내가 여기 안 썼나? 썼는데 요. 사실 되게 유명한 함수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가 뭐 있냐면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외워두면 사실 좀 승리자인데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고요. 하나 더 있어요. fxy는 fx 더하기 fy. 요 두 개는요. 엄청 빨리,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16번 방금 막 숫자 넣어서 풀었죠. 요 두 개 외우잖아요. 5초 컷이에요. 무조건 5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바로 찾아요. 엄마 걸고. 그래서 제가 먹을 걸 걸겠다는 거야. 혹시 이거 보면 저는 배운 부분에서 이게 떠올라요 라는 거야. 뭘까? 대답하는 친구 있나? 이거 만약에 최소한 공수2를 그래도 한 2번 이상 한 친구들은 알아야 될 텐데 아마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처음 배울 때 저 2개 엄청난 공식이에요. 저는 아까 방금 말했듯이 우리 요거 아까 몇 번 F1이 3이었죠. 근데 저는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F5랑 F-2 5초 컷도 안 걸려요. 그냥 1초 2초 어?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맞춘 거야 그럼? 둘이야? 자, 이거 지수함수예요. 지수죠. 여러분들 2교시에 배운 지수 왠지 아세요? 우리 지수에서 곱하기가 뭐로 가요? 더하기로 가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 얘가 A의 X승이고 얘가 A의 Y승으로 생각해봐. 그럼 얘는 A의 X 플러스 Y승이잖아. 그럼 이걸 알면 엄청 빨리 풀리는 게 잘 봐. 얘들아 봐봐. 얘가 지수니까 A의 몇 승이 3이라는 거야? 그럼 A의 1승이 3이니까 A는 3이죠. 그럼 얘는 A의 몇 승? 5승. 얘는 A의 몇 승? 그래서 얘가 243. 얘가 9분의 1이에요. 답이 그래서 요거 2개 곱한 게 정답이에요. 아까 구해봤잖아. 우리 요거 244, F5 244 나오잖아. 똑같잖아. 이게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관계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곱하기가 더하기로 갔네? 이거 지수다. 그냥 바로 이렇게 둬버려요. F는 저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거 구해서 미 찾고 끝내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두 번째 건 뭐예요? 그치, 더하기가 곱하기로 갔잖아. 이건 로그예요. 봐볼까요?
얘 로그 x 더하기 로그 y예요. 그럼 우리 지수에서 로그 더하기는 진수의 곱으로 가니까 xy.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f12 1이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겠지. 미지수를 갑자기 a로 주고. 밑을. 그러면 f12 1이니까 여기다 1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밑이 몇이라는 거야? 10. 그럼 끝났죠. 그리고 뭐 f면, f100, f1000 구하시오. 그럼 2랑 3 끝. 말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지수와 로그의 관계식을 표현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수열 배우신 분들 있어요? 혹시 수열, 자기 수열 한 번이라도 배워봤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수열 혹시 관계식 기억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등차 수열, 점화식을 너네가 해외 나갔다고 쳐봐. 등차 수열을 설명해봐. 외국인들한테. 근데 외국어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하고 이게 등차 수열임을 보여줘봐 라고 했어, 외국인이. 근데 난 영어가 안 돼. 그럼 딱 식 하나 적으면 외국인이 그럴 거야. 아,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그걸 의미하는 식들이 대부분의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지수 표현해봐. 근데 이거 적으면 돼. 그럼 곱이 합으로 갔네? 지수 법칙이야. 합이 곱으로 갔네? 그냥 이 식 보여주면 걔가 로그라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도 이렇게 나오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뭐라고 쓰냐면 ax 플러스 이렇게 써요. 다음 번째는 전 번째한테 계속 k씩 더해져. 똑같은 수가 더해지잖아. 그래서 걔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들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또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봐주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내 생각에 맥스가 아까 말한 대로 거기겠다. 자, 절대값 표현. 절대값 저번에 했으니까 일단 당장은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에요. 별표 100만 개 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어려우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질문 탑 1이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모든 애들 그냥 웬만해서 이해 못하신 분들은 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가볼게. 이제 금방 끝나. 내 생각 1대1 대응되기 위한 조건 공부하면 252쪽은 안 해도 되고 253쪽 개 중요한데? 큰일 났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도가 적게 나갔지? 자, 가볼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1대1 함수도 아니에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 준원아, 1대1 대응이야?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대1 대응되는 거 찾아볼까? 자, 1대1 대응이야? 응, 맞아. 그럼 1대1 대응, 요거 하나 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맞아. 자, 요 네 가지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벌써 녹여져 있어요. 그래프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함수의 특징이 보여요? 또는 무슨 뜻이냐? 1대1 대응은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로로 긋을 때 두 점에서 만나서 깨지거든요. 그럼 1대1 대응은 한 번 올라가기로만 먹었으면 무한히 계속 올라가야 돼요. 또는 한 번 내려오기로만 먹었으면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증가함수이거나 항상 감소함수여야 돼.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안 돼. 대표적인 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 돼. 절대값 함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이 새끼들이 갑자기 1대1 대응이 된대.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야. 이 그림이 틀린 건 아니야. 이 그림이 틀린 이유가 아닌 건 뭐냐면 해가 단지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만 틀렸다는 거야.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가 문제인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이거 1대1 대응 돼. 그럼 너네들이 그럴 거야. 선생님 안 되죠. 왜? 감소하다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나 그렇게 따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주면 어쩔 건데? 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들 그림 지워볼게. 자, 물어볼게. 1대1 대응이야? 맞아, 이제. 왜?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가로로 그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서고 얘처럼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는
그 구간 안에서만 감소하거나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그러면 증가 감소는 이제 이해했어요. 항상 증가하려면 모든 실수. 범위를 주면 그 범위 안에서만 감소, 범위 안에서만 증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뭐도 만족해야 되냐? 얘들아, 여기 지금 18명이 있거든? 근데 너네들 옷에 다 번호가 적혀 있어. 1번부터 18번까지. 그리고 내가 빵을 사왔어. 근데 빵에도 번호가 1번부터 18번까지 했어.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자, 내가 너네들한테 빵을 나눠줄 거야. 근데 1대1 대응으로 나눠줄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번호를 매치를 시키면서 나눠주겠다 이거야. 근데 첫 번째, 휘찬이가 1번이어서 내가 1번 빵을 주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해. 2번 빵을 준원이 2번 학생, 3번 빵을 3번 지민이한테. 그래서 번호를 한 명씩 한 번씩 주다 보니까 맨 마지막 서빈이가 18번이어서 내가 18번 빵을 줬어. 아무 문제가 없지. 그치? X값이 증가했으니까 Y값도 증가했지. 그리고 내가 한 명당 정확하게 번호를 매치시켜서 하나씩 줬어. 한 명한테 2개 주지도 않았어. 안 받는 애도 없었어. 그럼 완벽하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선생님, 휘찬이가 1번인데 내가 2번을 줘버린 거야. 2번 빵을. 그럼 준원이가 2번 학생인데 3번 빵을 줘버렸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씩 계속 나눠줬어. 번호 맞춰서. 그랬더니 맨 마지막 가서 빵이 어떻게 돼? 하나가 남아. 그치? 1번 빵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못 받는 학생도 어때? 있겠지? 그 내가 서빈이한테 1번을 주면 되냐? 안 된대. 남은 빵은 처음에 이미 지나간 빵 번호는 못 줘.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안 주고 남은 빵이 있잖아. 정의역이 빵이니까. 이처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증가하던가 항상 감소하던가, 또는 주어진 범위에서 감소하던가 주어진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정의역이, 자, X값이 A부터 B까지였으면, 치역이 C부터 D까지였으면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치역으로 가야 돼. 마지막 정의역이 마지막 치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즉 1번 빵은 1번부터 받기 시작해야 되고 18번에는 18번 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 또는 요래도 문제는 없어. 뭐냐? 내가 모르고 휘찬이한테 18번 빵을 줘버린 거야. 1번 앤데. 그럼 내가 당황하겠지. 어떡하지? 뒤에 가면 못 받는 학생이 있거나 빵이 남으면 어떡하지 봤는데, 어차피 1번 애가 18번 받고 2번 애가 17번 받으면 18번 애가 몇 번 받아? 1번 받고 딱 완벽하게 대응됐고 하나당 하나씩 받았지.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치역이 된다든가, 마지막 정의역이 첫 번째 치역이 돼도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게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치역, 마지막 정의역이 마지막 치역이라는 걸 바로 얘를 증가함수라고 하고, 얘가 바로 감소함수라는 거야. 감소일 때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애한테 줘버리는 거야, 빵을. 이해가?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우린 모두 다 1대1 대응이라 그래.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오늘 다 못 나가도 돼. 요 페이지. 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21번을 풀 거야. 21번. 일단 보세요. 21번의 정의역이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2부터 5야. 마이너스 2부터 5. 그리고 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왔어? 치역이 마8부터 6이야. 근데 얘들아, 여긴 정수란 말 없어. 이 안에 있는 실수야. 누가 누구한테 번호가 매치될지는 몰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어떤 규칙으로 쏠 거냐면 요 규칙으로 쏠 거래. AX 플러스 B에 관한 규칙으로 시작할게. 1번. 선생님, A가 양수면 우리 무슨 함수라고 하지? 증가함수라고 해.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럼 자,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난 자연의 순리대로 나눠준 거야. 야, 마2번 빵, 마8번 애한테 나눠줘. 그럼 알아서 그 뒤에 있는 마2보다 조금 더 큰 애는 마8보다 조금 더 그 순자 아이한테 빵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랑 여기 사이에 X값은 5개인데 여기랑 여기 Y값은 7개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정수일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얘는 실수잖아. 실수니까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A가 증가함수면 첫 번째 빵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첫 번째 애새끼한테 주는 거야. 마지막 번째 빵은 마지막 애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빼볼게.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A는 뭐?
2. 양수네? 문제 없어. A가 2면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4.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고 실수를 해버린 거야. 야,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얘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는 뭐라 그랬어? 내가 모르고 첫 번째 애새끼한테 마지막 번호 빵을 줘버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오히려 뭐 나와? 6이 나오고 5A 플러스 B가 뭐 나와? 마팔이 나도 당황하지 마라. 처음과 끝만 매치시켜 놓으면 알아. 타타타타타타 나눠주고 끝난다 이거지.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7A는 1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는 2. 정답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항상 증가할 건지, 항상 감소할 건지. 근데 범위를 줬네? 그럼 무조건 매치를 시켜줘야 돼. 증가면 첫 번째 애가 첫 번째 빵 먹어. 마지막 번호 애가 마지막 빵 먹어. 근데 감소함수면 첫 번째 애가 마지막 빵 먹어. 마지막 번호 빵이 첫 번째 애한테 나눠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23번인데 이거 시간이 없네. 다음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너무 그럼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하고 아니 여기 있는 거 안 할 거야. 일단 설명해주고 싶은 거 할게.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너네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본드로 붙일 거야. 잘라서. 근데 본드로 딱 붙였더니 걔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물어볼게. 얘는 항상 증가하니까 땡큐. 근데 얘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한단 말이야. 지금 기울기를 뿔마로 표현할게. 근데 만약에 준원이가 나는 끼걱끼걱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붙였어. 본드로. 물어볼게.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깨졌어. 가로로 걷을 때 한 점이 아니잖아. 그럼 조금만 더 잘라볼게. 요쪽은 아무데나 자르고 요쪽을 요 정도 잘라서 이렇게 붙였어.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자, 또 하나.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딱 꼭지점에서 딱 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게요. 자, 1대1 대응이야? 맞아. 선생님, 꼭지점을 벗어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1대1 대응이야?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용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1차와 1차를 붙이는 거야. 근데 둘 다 증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라서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 1차, 1차 붙일 때는 뿔말을 붙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붙여도 어때?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절대값만 함수만 아니면 돼. 절대값 함수가 대표 중에 V잖아. V들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야. 이해가? 1차는 무조건 올라갈 거면 확실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확실하게 내려가야 돼. 뿔뿔이어야 돼.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말하냐?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본드를 붙일 때 일단 둘 다 기울기가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1차 1차일 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1차를 본드로 붙일 때는. 그래서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뭐 ax 플러스 1 절대값 플러스 x가 1대1 대응함수일 때 a 값의 범위를 찾으시오.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어떡하지? 얘는 잘못하면 v자고 얘는 어떻게 하면 항상 증가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붙이지? 이 새끼가 애초에 증가였으면 돼. 애초에. 왜? 얘가 이미 증가하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얘가 결국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직선 두 개가 서로 기울기가 같으면 돼. 좀 이따 할게. 일단 그냥 개념만 드러나줘. 1차, 2차는 어떻게 해야지 1대1 대응이 돼? 자를 때 꼭지점보다 작은 쪽이냐 큰 쪽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얘가 위로 볼록이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으면 문제가 생겨. 이거랑 이거 본드로 붙여봐. 지민아 어떻게 붙여야겠어? 그치. 얘는 왼쪽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왼쪽을 살려야 되고 얘는 일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럼 또 1대1 대응이 되네. 이해하셨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숙제는 보고 만약에 문제수가 너무 적다 싶으면 제가 프린트로 드릴게요.